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기무사의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무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보수 야당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가능은 할지 위수령 계엄령 선포 관련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원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으셨죠? 네네.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쏟아나온 배경에 의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전시기업 및 합수업무 수행 방해라는 제목의 문건 어떤 경로로 입수한 거죠? 저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요. 예. 저희는 제보를 공식 제보자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이 저희를 고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다. 네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지난주에 한꺼번에 써 나온 배경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건을 언제 받으셨는지 밝힐 수 있나요, 그거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이 문건의 존재를 김성태 대표께서 모르셨다면은 원내대표 자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거 본인들이 집권당에 있을 때 문건 다 만들고 했는데 보고 못 받으셨나 보네요. 예,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터뜨렸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정치적 배경이 물론 있죠. 예. 이 문건을 만든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에 개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주객을 전도해서 본말 전도하시는 발언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발언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문건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작성됐다고 보면 될까요? 3월 중에 작성이 됐고요. 그럼 한참 탄핵 전국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문건에 작전 지침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계획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에는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 탄핵이 인용됐을 때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0% 탄핵을 기각됐다라는 전제하에서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이죠. 그리고 이 문건 어디에도 시위대가 청와대를 넘어갈 경우에 대통령을 피신을 어디로 어떻게 시킨다는 계획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광화문에 모여 있는 이렇게 저항을 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할지만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만일 기각이 되면 촛불 민중들의 시위가 격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건에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에 대해서는 혹은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은 밝혀졌습니다. 현재 기무사 참모장인 소모 소장인데요. 이분이 문건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건을 결국은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무사령관이겠죠. 근데 문제는요, 기무사가 전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위수령을 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에게 위수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청와대 경비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시위대를 진압한 다음에 그것이 소요사태로 발생했을 경우에 경비계엄으로 치환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소요사태가 격화되면 비상계엄으로 확대해서 기계와 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수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구체적인 병력 동원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무사가 짤 수 없는 문건이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투병과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작성했을 것이다. 기무사만 혼자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무사 안에도 이거 말고도 다른 문건도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위수령을 선포한 다음에 경비계엄으로 가서 야당이나
지금은 여당이죠. 그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면 이들을 계엄령 위반으로 이제 다 잡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한 문건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안사에서 예전에 윤석영 이병이 청명작전을 들고 나와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뭐 문익환 목사님이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개인 파일들이 존재했었죠. 예비 검소. 그러니까 빨리 잡아들이기 위해서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고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은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파악해 놓은 개인 그 사찰 문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의 다른 부처에서도 그와 비슷한 문건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방금 소장님이 그 기무사만 이 문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거 포함해서 이런 뭐 위수령, 계엄령, 군투입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작전인데 이걸 과연 기무사 참모장 혹은 기무사령관이 결정해서 할 수 있었을까? 그 윗선에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드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요. 일단은 이러한 탄핵 정국에서 청와대 방호 업무를 하고 있는 경호실과 안보실이 분명히 이 문건에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문건은 철저하게 당시 탄핵 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욕구가 그대로 투영된 문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것을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기각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군도 그러한 욕구에 충족하는 문건을 충실히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방위원장 지냈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건이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시위가 당연히 더 격해지고 청와대로 그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질서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군이 비상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4.19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60년 4월 19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대모대를 진압을 했는데요. 이때 경무대를 향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당시 내무부 장관이 발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총탄에 희생됐고요. 4.19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내무부 장관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시민들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저항권에 대해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진압을 목표로 계획을 짰다는 것은요. 과거 5.18 때도 유사했고요. 5.16 군사쿠데타 때도 유사했고요. 12.12 군사반란 때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합수부에 대한 구성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으신가요? 합동수사본부. 네네. 이거 옛날에 누가 본부장을 하셨죠? 전두환. 예, 그렇죠. 이 합동수사본부는 비상계엄에서 검찰권과 경찰권과 사법권을 모두 다 자기 손 아래 놓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상당히 합수부를 꾸리는데 공을 들였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이 문서 맨 뒷장을 봐도 잘 나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쿠데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소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역쿠데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 이렇게 그렇죠. 친위 쿠데타인 거죠.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계엄부사령관을 육군참모차장 그리고 그 계엄사령관 바로 옆에 합동수사본부장을 기무사령관으로 해서 각 정보처나 작전처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합참의 권한입니다. 합참에 계엄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근데 왜 육군이 이렇게 나설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당 의원들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법에 따라서 합참이 이 문건을 작성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육군을 중심으로 병력 운영도 보십시오. 8사단, 11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수기사단이 모두 기계화 사단인데요. 여기 사단장들이 모두 육사 출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군 중심이고요. 여기 문건을 보시면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배제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미연합 부사령관도 북한에 침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세 분은 북한을 잘 경비하시면 된다라고 해놓고 아이러니하게도 전방에 있는 탱크 사단을 모두 다 몰고 내려와가지고는 전국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건 명백한 반란이죠. 예, 명백한 반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군 인권센터가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요? 예, 내일 중으로 아마 저희가 고발할 것 같습니다. 고발 인원을 지금 좀 추리고 있거든요. 예. 어느 사람을 어떤 식으로 고발할지, 왜냐하면 현직 군인도 있고 전역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란 예비죄를 적용할지, 그 외에 다른 법률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지금 변호사분들이 검토하고 있고 고발장을 지금 초안 작성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더 세세한 것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무사 관련자는 당연할 테고 당시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쪽으로도 올라가는 겁니까? 그거는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보고. 오늘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운영위원님 변호사분들이 다 회람을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관련 논란은 계엄 계획뿐만이 아니고 TF팀을 만들어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보기에는 기무사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더 이상 고물난 것을 왜 자꾸 고쳐서 쓰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국정원하고 매우 달라서요. 예. 군에는 정보기관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혁안을 만드셨던 안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보본부 안에 기무사를 방첩대로 이렇게 격화시켜서 만들어 놓는 게 있고요. 미국 시스템인데요. 우리 국정원에 정보 방첩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첩본부를 하나 두는 형태로 해서 강력하게 좀 문민 통제를 받는 형식도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8대 요구 안에서 해체 수순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저는 폐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촛불 민중들의 시위가 격화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건에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에 대해서는 혹은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진 않는데요.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은 밝혀졌습니다. 현재 기무사 참모장인 소모 소장인데요. 이분이 문건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건을 결국은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무사령관이겠죠. 근데 문제는요, 기무사가 전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위수령을 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에게 위수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청와대 경비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시위대를 진압한 다음에 그것이 소요 사태로 발생했을 경우에 경비계엄으로 치환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면 될까요? 3월 중에 작성이 됐고요. 그럼 한참 탄핵 전국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문건의 작전 지침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계획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건에는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와 탄핵이 인용됐을 때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0% 탄핵을 기각됐다라는 전제하에서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이죠. 그리고 이 문건 어디에도 시위대가 청와대를 넘어갈 경우에 대통령을 피신을 어디로 어떻게 시킨다는 계획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강화문에 모여 있는 이렇게 저항을 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할지만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만일 기각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기무사의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무사를 옹호하는 발언도 보수 야당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가능은 할지 위수령 계엄령 선포 관련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으셨죠? 네네.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쏟아나온 배경에 의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전시기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해는 제목 문건 어떤 경로로 입수한 거죠? 저희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요. 예. 저희는 제보를 공익 제보자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이 저희를 고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다. 네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지난주에 한꺼번에 써 나온 배경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건을 언제 받으셨는지 밝힐 수 있나요, 그거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이 문건의 존재를 김성태 대표께서 모르셨다면은 원내대표 자격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거 본인들이 예. 집권당에 있을 때 예. 문건 다 만들고 했는데 보고 못 받으셨나 보네요. 예,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터뜨렸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정치적 배경이 물론 있죠. 예. 이 문건을 만든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군이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에 개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주객을 전도해서 본말 전도하시는 발언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발언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시 문건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작성됐다고? 더 소요 사태가 격화되면 비상계엄으로 확대해서 기계와 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수여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구체적인 병력 동원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무사가 짤 수 없는 문건이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투병과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작성했을 것이다. 기무사만 혼자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무사 안에도 이거 말고도 다른 문건도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위수령을 선포한 다음에 경비계엄으로 가서 야당이나 지금은 여당이죠. 그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면 이들을 계엄령 위반으로 이제 다 잡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한 문건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안사에서 예전에 윤석영 이병이 청명작전을 들고 나와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